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부부관계와 심리적 행복을 연구해온 전문 의학 박사 이서영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내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민감대, 즉 신체적 정서적으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응답자의 24%에 달하는 남성들이 잘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24%의 남성들이 아내의 민감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다른 남성들보다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행복도와 만족감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이왕 함께 살아가는 인생,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에게 이토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애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얼마나 좋은지 콕 집어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아내들은, 특히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들은 쑥스러워서 혹은 스스로도 자신의 감각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저 남편이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만을 막연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편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 활짝 열 수 있는 4가지 핵심적인 행복의 지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에 대한 이야기이며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신다면 선생님들의 무심했던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행복의 지도는 가장 얇고 가장 민감한 곳, 즉 점막으로 이루어진 부위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점막 부위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거의 없거나 아주 얇은 곳을 말합니다. 피부가 극도로 얇기 때문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피부 표면에 아주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이고 분명한 반응이 오는 가장 예민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내의 입술입니다. 젊은 시절에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중년의 아내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 혹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아내의 입술에 그저 가볍게 쪽하고 존중을 담아 맞추는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곳은 바로 귓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간과합니다. 제가 귓구멍 안쪽을 자극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위는 부드러운 귓불이나 귀의 테두리, 그리고 귀 뒤쪽의 부드러운 살입니다. 이 부위들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얼굴의 그 어떤 부위보다도 아주 민감한 신경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대고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입김이김을 마치 온기를 불어넣듯 후 하고 가볍게 불어넣어 보십시오. 아마 아내분은 온몸에 기분 좋은 소름이 원문 짜릿짜릿한 느낌 돋는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플러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따뜻한 입김과 동시에 귓가에 아주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라. 사랑하오 여보. 이 2가지,
즉 부드러운 촉각적 자극과 진심이 담긴 따뜻한 청각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내의 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선물보다 더 큰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근사한 고급 식당에 가면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입맛을 돋우고 기대감을 높이는 전차의 요리 에피타이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귓가의 속삭임과 가벼운 입맞춤이 바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가장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마음의 전차의 요리입니다. 본격적인 대화나 다른 스킨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작고 섬세한 신호들로 아내의 마음의 문을 먼저 부드럽게 여는 것입니다. 아내분은 이 사람이 나를 단순한 아내 혹은 아이들 엄마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는 여자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금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장해제될 것입니다. 단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과도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원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특히 침을 과도하게 묻히거나 원문 침을 척척 갖다가 발라 드시잖아요. 거칠게 다루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그 좋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모두 망칠 수 있습니다. 원문 다 산통 깨져요. 아주 부드럽고 세련되며 절제된 방식으로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지도는 피와 지방이 모여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아주 깊게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위들이 맞습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빵빵한 양쪽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이나 옆구리 살 같은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다른 근육 부위와는 달리 지방층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더 부드럽고 따뜻한 천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위를 절대로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거칠게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아주 훌륭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힘없는 손으로 원문 아기의 힘 없는 보드라운 그 손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안심하듯 살살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아내의 가슴 한쪽을 쓰다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가볍게 껴안으면서 원문포 안기면서 등이나 옆구리 혹은 어깨를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따뜻하게 천천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러한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신체 접촉은 아내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접촉은 우리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 혹은 유대감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친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극도로 높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넓고 따뜻한 품 안에서 자신이 마치 아무 걱정 없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편안함 혹은 자식을 품는 듯한 깊은 모성애와 안정감을 원문 모성애가 막 솟아오르면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정서적 유대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3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거칠게 주무르거나 꼬집거나 원문, 마구 주무르는 건 아프게 하는 방식은 아니되옵니다. 원문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부드럽고 따뜻하며 당신을 아끼고 보호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런 손길이어야 합니다. 3번째 행복의 지도는 예상치 못한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신경이 특별히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위에 부드러운 손길이 닿으면 우리 뇌는 여긴 뭐지?
하고 깜짝 놀라면서 그 자극을 더욱 신선하고 강렬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목선이 드러나는 쇄골 빗장뼈, 이 만나는 가운데 움푹 파인 곳입니다. 원문 여기가 여기를 이름을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다리의 겉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장소인 배꼽 그 자체 혹은 그 주변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손가락 사이사이와 발가락 사이사이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스킨십에서는 거의 터치할 일이 없는 아주 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곳에 닿았을 때 아내는 더욱 특별하고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원문 아주 무척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원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꼭 손이 아니더라도 미술 시간에 쓰는 아주 부드러운 붓 같은 것, 원문 붓 같은 거를 갖다 놓고 혹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용 솔이나 가벼운 깃털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런 움푹 파인 곳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혹은 먼지를 털어내듯 살살 간질려 보라는 것입니다. 원문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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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아내분은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 간질간질하면서 기분 좋은 소름이 돋는다고, 원문 오 소름 돋는다고 그럴 것입니다. 웃음을 터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자칫 틀에 박히고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부관계에 아주 신선한 재미와 설렘, 그리고 장난기를 불어넣는 아주 훌륭한 심리적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마지막 지도는 바로 아내의 입입니다. 즉,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원문,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아내의 모든 것을, 아내의 모든 감각을 다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감각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심지어는 날씨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두 분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여러 부위들을 마치 아름다운 산을 여행하듯이 천천히 골고루 어루만져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 바쁘고 피곤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아내의 기분을 빠르게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문 급할 때 이럴 때는요, 이럴 때 우물쭈물하며 괜히 엉뚱한 곳을 헤매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만 아주 다정하고 존중하는 어조로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어디를 만져주는 게 가장 기분이 좋소?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 더 신경을 써줄까? 이 정도의 손길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오?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할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서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의외로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원문 의외로 또 확실하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고, 남편 입장에서는 괜한 헛수고를 하지 않고 정확히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아내에게는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의 만족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핵심 지도, 즉 점막 부위, 피하, 지방 부위, 움푹 파인 곳, 그리고 직접 물어보기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곳을, 내일은 저곳을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날마다 돌아가면서 아내의 몸과 마음의 즐거운 탐험을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아주 섬세하고 값비싼 악기와 같습니다. 라고, 원문 여성의 몸은 악기와 같습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악기를 갑오로 물려받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함부로 막 다루거나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리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아내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귀한 악기처럼 극진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따뜻한 천으로 부드럽게 보듬어 주시며 정성스러운 손길로 천천히 연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악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소리, 즉 행복의 소리를 내면서 두 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훌륭한 악기는 그 악기를 소유한 주인의 손놀림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 악기는 악기를 가진 주인의 손놀림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한 관계, 역시 전적으로 남편분들의 존중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다정한 소통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선생님들의 남은 모든 날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